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5장 단일 변수 자료의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자료의 종류와 단일 변수 범주형 자료의 탐색, 단일 변수 연속형 자료의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자료의 종류입니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있습니다. 범주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연속형이라고 하는 건 누메럴, 그러니까 숫자란 얘기죠. 요거를 다른 말로 질적 자료 또는 여기서 양적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산 또는 순서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숫자를 연속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숫자나 기타 문자들은 범주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M으로 표시하고 여자는 F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 안하고 숫자로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숫자잖아요. 그러면 숫자라고 해서 연속형 자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0 다음에 있는 애가 1이기 때문에 F가 먼저고 M이 나중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참 거짓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서가 없고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주형 자료는 질적 자료라고 부르며 성별과 같은 범주나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값으로 구성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범주형 자료의 값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숫자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고 산술 연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별, 혈액형, 선호하는 색깔, 찬성 여부 이런 것들이 범주형 자료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이 범주형 자료를 숫자로 표기한다고 해서 계산 가능한 연속형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0 또는 1 이렇게 쓰는 것이 공간을 작게 잡아먹죠. 그리고 분류하기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남자는 0이다. 여자는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통계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연속형 자료는 양적 자료라고도 부르고 크기가 있는 숫자들이 구성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대소 비교가 가능하고 평균값,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아까 연속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수 비교가 가능하니까 연속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키, 그 다음에 온도, 자녀의 수 이런 것들이 연속형 자료다. 그러니까 숫자로 대부분 표현이 되어진 자료형이 연속형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통계학에서 배우는 변수와 R에서 배우는 변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R에서 배우는 변수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 그게 변수고, 통계학에서 변수는 연구나 조사, 관찰이 되는 대상의 특성을 말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 변수 자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아마 다음 장에서 다중 변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진 것이 단일 변수고요.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중 변수입니다.
뭐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변수를 일변형 자료라고도 합니다. 자, 몸무게 해가지고 몸무게 요것이 바로 단일 변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 변수 자료는 여러 개의 정보가 이렇게 있죠. 요것이 다중 변수 자료입니다. 아래서의 단일 변수 자료는 벡터나 벡터인제 보통 벡터인제 C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다중 변수 자료는 매트릭스 행렬이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R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 자료에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자료에서는 하나의 열이 하나의 변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컬럼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 몸무게 이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죠. 요거는 실수형, 이건 문자형, 여기 아니 실수형, 정수형, 문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열이 바로 하나의 변수를 나타낸다. 열의 개수가 바로 변수의 개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변수의 자료는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다중 변수 자료도 마찬가지다. 변수의 개수와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분석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2절 단일 변수 범주형 자료의 탐색입니다. 단일 변수 범주형 자료는 특성이 하나이면서 자료의 특성이 범주형인 자료를 의미하고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은 자료에 포함된 관측값들의 종류별로 이제 개수를 세는 거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개수를 센다는 얘기는 결국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다. 남자의 비율이 몇 %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하면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 같은 것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0명을 대상으로 겨울은 1명, 자 여름은 4명이 되네요. 4명.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가독성을 위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그것을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먼저 지금 10명의 대답 결과를 벡터로 저장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일 변수는 벡터에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변수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수 분배표를 계산을 합니다. 이걸 했더니 이게 이제 빈도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2명, 봄은 3명, 그 다음에 여름은 4명, 겨울은 1명입니다. 이게 순서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이 된 거고요. 비율은 이렇게 지금 이걸 세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이거를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비율이 되죠. 20%, 30%, 40%, 10%. 물론 이게 퍼센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소수점 이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D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DS를 어떻게 해요? 바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요 메인은 바로 요거 막대 그래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그래프는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가로가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안 닫혀 있네요.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렇게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걸 기점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XY 좌표 평면상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어집니다. 숫자로 표현된 범주형 자료는 자 숫자 형태의 범주형 자료는 문자 형태의 범주형 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수 분비를 계산한 후에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를 그려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5명이 선호하는 색깔을 조사했는데, 자, 이제 숫자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말 그대로 저장 공간은 확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가독성 떨어지죠. 1이 뭐지? 2가 뭐지? 요거 참조를 해서 요거 표를 보고 확인해야 되지만, 컴퓨터는 뭐 초록으로 하나, 1로 하나, 빨간색으로 하나, 2로 하나 차이를 못 느끼죠. 오히려 공간만 많이 잡으는데, 그리고 빨강을 빨간 뭐 이렇게 쓰면 못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숫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이렇게 넣고 요 점 찍힌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 변수가 무슨 변수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색깔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서 점을 찍은 거지 뭐 요거 안에 여러 개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C에서 이제 구조체를 배우거나 이럴 때 활용되어지는 건데 R에서는 이 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 부분집합 그 속에 있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특수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벡터를 만들고 그거의 빈도수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플롯이라고 하는 걸로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까 그랬던 거 똑같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컬러는 그린, 레드, 블루로 했고 요거는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 지어준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막대 그래프 그리면서 컬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 그래프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차트가 3개가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는 뭐 그대로 했던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1, 2, 3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초록인지 빨강인지 파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컬러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DS에다가 이름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 위에 뭐가 있어요? name 이름이 추가가 돼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1이 5개, 2가 7개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그린이 5개, 레드가 7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출력을 하니까 요 ds 때문에 여기 생긴 겁니다. 1, 2, 3 대신에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요 매개 변수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색깔로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파이라고 하는 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출력하고 색깔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4개로 나눠져서 여기에다가 여기 cmd 창이고 명령 창이고 여기 이제 스크립트 창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결과 리절트가 나오는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 변수의 항목이나 값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줌을 이용하면 여기 좀 크게 나오는 거죠. 엑스포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를 뭐 캡처로 해도 되는데 요걸 통해서 파일로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5장 1절을 마치고요. 이어서 5장 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